안녕하세요. 보험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보도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에서 향후 치료비 관행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탄생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이유를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치료비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험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겠다라는 기사인데요. 향후 치료비가 자동차 보험 누수 원인인 과잉 진료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인데요. 향후 치료비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 합의 시점에서 피해자가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보험사가 합의하자고 하여 그 기본 합의금에 피해자가 앞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정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추정하여 합의 시점에 미리 당겨받으며 합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합의한 피해자는 지급받은 향후 치료비로 합의 이후 병원 치료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보도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향후 치료비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실손배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를 지금 시점에 당겨받아서 합의하는 것이고요. 그 당겨받아서 합의한 그 향후 치료비는 합의 이후에 내가 또 그 돈으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부분이라 하겠기에 기사에서처럼 실손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이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원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 통원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보통 경추부염자, 요추부염자 진단 2주를 받고 3일째 입원 중이면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 여지없이 전화가 오거나 병원 방문하여 합의하자고 그럽니다. 샘플로서 그 피해자가 월 400만원 받는 사람이고 과실이 없는 기준으로 편의상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상기 진단의 경우 요추부염자, 경추부염자에 해당이 되는 진단은 부상 12급에 해당이 되고요. 부상 12급인 경우에 자동차 보험 약관 합의금 지급 기준에 12급인 경우에는 위자료가 15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일하지 못한 손해는 한 달에 400만원 버는 사람이니까 30일로 나누면 일당 한 13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만원을 3일 입원했으니까요. 거기에 85% 인정하지요. 하니까 34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향후 치료비인데요. 향후 치료비는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2주 진단을 받았고 3일을 입원했으니까 11일을 더 입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고 일찍 퇴원했으니 11일치 입원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미리 땡겨서 계산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요즘 병원 의원급 기준으로 하루당 입원 치료비가 약 9만원 내외
계산되어지는데요. 11일치니까 11일 곱하기 9만원 하면은 99만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자료 15만원, 일하지 못한 손해 34만원, 향후 치료비 99만원 해서 148만원 내외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던 것이었는데, 신문기사에서처럼 향후 치료비가 과도한 것이니 불인정하게 된다면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9만원이 합의금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저 99만원이, 향후치료비 99만원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고 과잉진료의 원인이며 실손배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며 보험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거죠. 사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 편향적인 기관이죠. 그 의뢰한 용역 보고서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국토부는 그 보고서를 기초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통원의 경우인데요. 몸이 아파도 입원할 처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 통원 다니시게 되는데요. 상기와 같은 똑같은 조건에서 통원 한 10회 정도 다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위자료는 진단 명이 똑같으니까요. 똑같이 12급에 해당이 되고요. 15만원 책정된다 하겠습니다. 통원의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손해, 휴업 손해 불인정 된다 하겠고요. 교통비는 기타 손해배상금이라 해가지고 1회당 8,000원 인정한다라고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요. 10번 다녔으니까 8,000원 곱하기 10회 하면 8만원이 계산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에도 역시 보험회사가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치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회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것을 향후치료비로 미리 당겨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1회당 물리치료 받았을 때 한 3만원 내외 한다면은 20회면은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다닌다면은 한 2달, 8주 내외 정도 횟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3만원 곱하기 20회 하면 한 60만원 정도 책정될 수 있다 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위자료 15만원, 기타 손해배상금 교통비 8만원, 그리고 향후치료비 60만원 해가지고 한 83만원, 합의금 한 83만원 정도 책정될 수 있다 하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야기 언급하는 것처럼 향후치료비가 과도하다면서 불인정하게 된다면은 이 60만원이 배제되겠죠. 그러면 합의금은 향후치료비가 배제된 상태에서 합의금은 23만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 약관 합의금 지급 기준에도 없는 향후치료비가 보험보상 관행에서 인정되고 계산되어서 합의금으로 계산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자동차 보험 약관 합의금 지급 기준에 현저한 비현실성에 있었다 하겠습니다.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면요, 휴업 손해에 관한 것인데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 입원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휴업 기간 중에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라고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본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85%만 지급하는 규정이지요. 이유 없이 15% 삭감하겠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해자가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 입원한 기간 동안 휴업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상 지급은 이 급여 공제 사실 확인을 증거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 약관 합의금 지급 기준에 실제 수입 감소액을 인정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 방송 22회를 봐보시면은요, 그 평가설과 차액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은 평가설을 수용하는 태도이고요, 보험회사는 일관지키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평가설을 인정하고, 이 부상인 경우에는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차액설을 적용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온 결과인데요. 이는 입원 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소속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받았던 급여분만큼은 보상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제하겠다는 태도에서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평가설에 의하면 입원 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게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 하겠는데요. 결국은 급여공제 사실 확인은 증구받아서 입원한 기간 동안에 차액수를 계산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위자료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한 90% 정도가 부상급수가 12급에서 14급 정도의 피해자일 겁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합의금 지급 규정에 12급에서 14급의 경우, 이게 자동차 보험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테이블입니다. 12급은 15만원, 13급도 15만원, 14급도 15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저하게 비현실적으로 작은 금액이지요. 이 위자료 15만원의 책정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도 법원에서 소송 시에 이 비현실적인 자동차 보험 위자료 책정 기준 금액을 주장도 못하고 있지요. 세 번째, 통은 1회당 8,000원 기준인데요. 통은 시에 휴업 손해, 일하지 못한 손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통은 시 우리 피해자는 반차 휴가를 낸다든지 또는 병원에서 반나절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요. 또 집에서 병원까지 왕복해서 택시비까지 감안한다면은 이 1회당 8,000원은 현저하게 비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요건 약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서 하루당 8,000원을 인정한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60대 후반 노인이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합의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는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에 간병인이 옆에서 붙어서 간병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입원 기간 중 간병비 인정 기준이 1급에서 2급, 1급에서 2급이면 상당히 심하게 다친 케이스입니다. 1급에서 2급인 경우에는 인정일수가, 간병비 인정일수가 60일, 2개월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3급에서 4급인 경우에는 한 달, 30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 5급인 경우에는 보름, 15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실제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발생이 된 그 간병비를 전부 인정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이 비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지요. 이렇듯 자동차 보험 약관 합의금 지급 규정에 비현실성으로 인해서 탄생된 이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가 비현실성으로 인해서 탄생된 이 향후 치료비로 보험회사와 피해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이 향후 치료비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실정인데, 이 비현실적인 자동차 보험 약관 합의금 지급 규정에 대한 문제점은 방치하고 향후 치료비 자체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하여 자동차 보험 누수의 원인이다, 과잉 진료의 원인이다, 실손배상 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것은 향후 치료비 탄생 배경을 몰각한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의견은,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자동차 보험 약관 합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현실화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